안녕하십니까. 최중인 원장입니다. 5장 고장 계산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자에서 고장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고장 난 거예요. 뭐 텔레비전, 그다음에 세탁기 이런 것들이 고장 났다라고 하죠. 전기에서 고장이라는 것은 사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장보다는 사고. 그래서 5장 고장 계산이라 하지만 일반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사고 계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장이라고 사고라고 하는데 전기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사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락사고, 두 번째 단락사고, 세 번째 단선사고입니다. 이 중에서 지락사고가 보통 80% 정도 돼요. 80%. 전체 사고의 80%가 일선 지락사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단락 단선인데 단락사고는 그 빈도는 높지 않아요. 하지만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낙뢰 있죠. 낙뢰를 제외하고 흐르는 전류 중에서 가장 큰 전류가 이 단락사고 때 발생한 단락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단선사고는 말 그대로 선이 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보면 선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변압기, Y極변압기에서 이렇게 있을 때 지락사고는 뭐냐, 한 선이 땅으로 연결된 겁니다.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 예를 들어서 수목, 나무가 있죠. 우리가 산에 가면 철탑이 있고 나무도 많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선에 걸쳤습니다. 그러면 전선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나무를 통해서 땅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이러한 종류의 사고가 지락사고인데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사고는 뭐냐면 이렇게 선과 선이 붙어버리는 거. 이 선과 이 선이 붙어버립니다. 우리가 1장에서 오프셋 했죠. 오프셋을 준 이유가 뭐다? 선간 이렇게 우리가 얼음이 얼었다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위에 선과 아래 선이 붙어버리는 거, 이런 건 일종의 단락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단선사고는 뭐냐? 말 그대로 선이 끊어져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선사고는 선이 끊어져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크게 고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빈도도 낮고요. 하지만 지락사고나 단락사고는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고장 계산의 목적이 있죠. 첫 번째, 차단기의 용량 결정입니다. 만약에 내가 단락사고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단락사고 시 1000A의 전류가 흐르더라. 그러면 내가 그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1000A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단락사고에서 500A까지의 단락 전류가 흐르더라. 그러면 500A에 맞는 차단기를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차단기의 용량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고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호개전기의 정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락사고가 발생하면은 100A에서 한 200A 정도 흐르더라라고 했을 때 개전기를 세팅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A에서 200A 정도가 전류가 흐르면은 차단기가 동작하도록 그 전류의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 개전기의 정정이라는 것은 세팅, 고장 전류 값을 정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선의 유도장애 감소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고장 전류가 흐르면 다음 장에 할 겁니다. 이렇게 전력선이 있는데 근처에 이런 통신선이 있어요. 그러면 고장 전류가 크면은 그 고장 전류가 통신선에 영향을 미쳐서 통신 데이터 전송을 방해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고장 전류의 크기를 계산하면
통신선에서 예를 들어 방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지락사고, 단락사고, 단선사고는 빼고요. 지락사고, 단락사고에 대해서 고장전류의 계산 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락사고는 있죠.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운 회로 이론 시간에 뭘 배웠냐면 대칭 좌표법 있죠. 대칭 좌표법을 통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단락사고는 빈도는 낮으나 굉장히 중요한 사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하냐면 얘는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법, 즉 전기 기기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퍼센트 임피던스법, 그 다음에 뭐 대칭 좌표법, 그 다음에 뭐 PU법, 그 다음에 오음법 등을 통해서 단락사고를 분석을 한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 한 내용 뭐 다시 뭐 똑같이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식을 외우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공식에서 의미하는 것, 즉 이 전압이 대지전압이냐 선간전압이냐, 뭐 이 전류가 어떤 전류냐, 뭐 단락전류냐 전극전류냐 이런 것들이죠. 공식만 외우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 각각의 의미하는 바를 확실히 숙지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굉장히 결과는 간단합니다. 결과는 많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오는 뭐 부분들을 제가 유도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시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많이 안 된다 그러면 결과와 그 다음에 용어들에 대해서만 혹시 숙지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고장의 종류에서 봅니다. 단락 고장이 있는데 교재에서 뭐 차단기 용량 결정, 보호 계정기의 정정, 기기에 가해지는 전자력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단락 전류를 계산하는데 옴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대칭 좌표법, PU법 등이 있고요. 이런 방법으로 계산한다는 것이고, 지락 고장은 대칭 좌표법으로 계산하고, 단선 고장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무시합니다. 먼저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단락 고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법이요.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단락 고장을 한번 보는데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단 단락 고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선로가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여기에 부하가 연결되죠. 부하가 연결됩니다. 그런데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 단락에서 우리가 단락을 쇼트라 그래요. 쇼트. 그래서 단락 전류를 IS, 단락 용량을 PS라 그럽니다. 쇼트 뭐예요? 요렇게 붙어버린 거, 요렇게 붙어버린 거, 붙어버린 거. 그러면 보세요. 내가 여기에 전압 E를 가하고요. 얘 전류가 I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임피던스가 Z라고 했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의 개념이 뭡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개념은 전기 기기 시간에 하는데 변압기 부분에서 하는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체 전압에 대한 임피던스 강화 있죠. 전체 전압에 대한 IZ 임피던스 부분의 전압 강화 곱하기 퍼센트니까 100%를 한 겁니다. 이것이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의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전기 기기 변압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는 넘어가니까 I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E 이렇게 되죠. 임피던스는 이렇게 옴으로 표시됩니다. 즉 지금 단락 전류, 단락 고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좀 숙지를 해주시고요. 네, 숙지해 주시고 그러면 첫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의 단상에서 봅니다.
단상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지금 했지만 2분의 IZ 곱하기 100%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송전이잖아요. 송전. 그러면 100V, 200V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보통 22.9kV, 뭐 154kV, 345kV, 즉 전압의 단위가 kV입니다. kV요. 그래 보세요. 만약에 보세요. 10kV는 10 곱하기 10의 3승 볼트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가 kV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 곱하기 10의 3승분의 IZ 곱하기 100%. 왜? kV니까 10kV면 2에 10이라 하고요. 10kV 대신에 10의 3승을 씁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돼요? 10의 3승에 100 약분되니까 얼마가 된다? 12분의 IZ. 100%가 없어지고요. 12분의 IZ가 됩니다. 12분의 IZ. 12분의 IZ. 그리고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2분의 IZ에서 분모 분자 2를 곱혀. 2를. 얼마? 12의 자승이 되죠. 12의 자승이고 전류 곱하기 전압하면 얼마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는 뭐다? 그냥 전력이죠. 얼마? PZ. 그 퍼센트 임피던스는 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다른 공식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첫 번째 요 공식으로도 했죠. 예, 요 공식으로 했는데 더 많이 쓰는 게 12의 자승분의 ZP 요 공식을 더 많이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E의 단위는 좀 전에 했지만 킬로볼트예요. P의 단위도 킬로볼트 암페어 하면 왜? 지금 여기서 E가 킬로죠. 맞죠? 킬로볼트 곱하기 전류하니까 전력도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굉장히 질문 많이 하세요. 예, 이렇게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단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삼상 봅니다. 삼상인데 똑같아요. 일단 12의 자승분의 PZ, 뭐 ZP라 할게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삼상에서 한상의 임피던스가 있고 삼상 전체 임피던스가 있을 때 한상 임피던스와 삼상 전체 임피던스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즉 삼상 임피던스라고 3을 곱하는 게 아니에요. 한상분만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에 지금 삼상분을 얘기하는데 삼상분도 한상분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때 전력은 삼상 전체 전력이죠. 삼상 전체 전력입니다. 전체 전력. 그러면 한상분의 전력은 얼마가 된다? 한상분의 전력은 3분의 1P가 돼요. 3분의 1P. 지금 한상분의 임피던스를 구하기 때문에 전력도 한상분의 전력이요. 그 다음에 10에 여기에서 단상에서는 한상의 전압인데 삼상에서는 다르죠. 선간전압, 상전압, 대지전압이 있습니다. 이때 한상분만 고려가 된다면은 이때는 대지전압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대지전압은 뭐다? 무조건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 그래서 이 대지전압을 선간전압으로 나타내면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 되죠. 제곱. 하면 삼상에서는 어떻게 된다? 요 약분됩니다. 약분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10V 자승분의 ZP요. ZP. 그럼 이때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 앞에서 대입한 이 E는 대지전압입니다. 대지전압이요. 근데 여기에 최종적으로 나온 이 전압은 선간전압이요. 선간전압. 그 다음 P는 보세요. 지금 3분의 1P죠. 전체 전력의 3분의 1 했으니까 P는 삼상
전체 전력입니다. 요런 것들이 확실하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구분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어렵지 않아요. 결론은 뭐죠? 단상에서는 12자승분 ZP, 단상에서는 천간자도 상자도 구분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12자승분 ZP고요. 삼상에서는 10V 자승분의 ZP인데 이때 V가 무조건 선간전압이라는 거, 이때 전력은 뭐 삼상 전체 전력이라는 거, 이때 임피던스, 이때 퍼센트 임피던스는 한 상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구분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앞에서 I보다 IZ 곱하기 100%, 이게 처음 개념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쓸 수가 있다? 단상에서는 12자승분의 ZP예요. 우선 단상. 그 다음에 삼상에서는 10V 자승분의 ZP입니다. 삼상.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막 10% 리액턴스는 지금 임피던스 자리 대신에 여기 리액턴스를 쓰시면 돼요. 10V 자승분의 XP, 퍼센트 R은 10V 자승분의 R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질문을 많이 하고 이해가 안 돼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개념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 네.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킬로볼트 암페어라는 이거. 네. 다음 페이지 가서 단락 전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락 전류. 단락 전류입니다. 일단 단락 전류가 차단기 용량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100A가 흘러요. 그러면 차단기는 100A를 원활하게 통과시키면 돼요. 그런데 단락사고 쇼트가 나면 우리 집에 차단기 우리가 금방 떨어지는 거 있죠. 누전 발생하거나 하면 큰 전류가 그러면 차단기 금방 떨어지죠. 그러면 평소에 100A를 통과시켜놓은 이 차단기지만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1000A의 전류가 흘러버려요. 그러면 1000A 전류가 흐르면 바로 차단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이 차단기가 100A의 전류는 통과시켜주지만 1000A의 전류는 차단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의 차단기 용량을 갖고 크기도 엄청 커야 되겠죠. 튼튼하기도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선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단락 전류 혹은 단락 용량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봅니다. 차단 용량 결정인데 앞에서 했죠. 보세요. 단상에서 이거 뭐 이렇게 Z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15면 15 임피던스 15면 얘가 95면 그러면 얘가 1000V입니다. 이가 1000V예요. 그러면 평소에 얼마가 흘러요? 이때 흐르는 전류는 15옴과 95옴이니까 얼마? 100Ω분에 전압 1000V 하니까 10A가 흐르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 쇼트예요. 쇼트. 얘가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선로의 임피던스는 얘밖에 없죠. 맞죠? 그러면 단락 전류는 얼마가 된다? 10분의 1000 하니까 100A로 굉장히 큰 전류가 흘러요. 이게 그대로 흘러가 버리면 전선이 타버릴 수도 있고 그 뒷단에 있는 기기들, 이 뒷단에 뭐 변압기가 있다 그러면 변압기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락 전류를 계산을 해서
단락이 됐을 때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지 계산을 해서 차단기 용량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은 선로 임피던스가 Z고요. 전압이 E라면 IS는 Z분의 E예요. Z분의 E. IS Z분의 E입니다. 근데 이게 단상뿐만 아니고 삼상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단상에서 IS 단락 전류는 Z분의 E라고 했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얘는 우리가 옴의 법칙을 이용했습니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옴법이라 해요. 옴법. 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삼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상. 예를 들어서 이런 Y결선에서 어렵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여기에 부하를 연결을 합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단락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단락사고는 선간 단락도 있고 삼선 단락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락 사고는 삼선 단락이에요. 선간 단락 아니고, 선간 단락이 그 전류가 조금 더 적은데 삼선 단락이 전류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단락 고장이 그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장 전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을 때는 이 삼선 단락을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삼선 단락을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세 선이 모두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됐죠. 가운데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Y결선의 모양입니다. 맞죠? 일종의 어떻게? 이렇게 Y결선에 대해서 이렇게 임피던스가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맞죠?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그래 보세요. 이렇게 선간전압 V를 연결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선간전압 V가 연결되죠. 그런데 각 상의 단락전류 어떻게 돼요?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일종의 Y결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뭐다? 대지전압 E가 되는 거죠. 대지전압 E. Y결선에서 상전압, 델타결선에서 대지전압.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도 이게 똑같다고 했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 IS고, 만약에 여기에 임피던스가 Z가 있다고 했을 때 IS는 어떻게 돼요? 삼상에서도 똑같이 Z분의 E가 되는 겁니다. 뭐 과정을 크게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뭐다? 삼상 단락 전류는 단상 단락 전류와 똑같이 Z분의 E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볼게요. 단락 전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락 전류 계산하는데 일단 Z분의 E가 됩니다. Z분의 E.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앞장에서 Z는 퍼센트 임피던스 팔 때 어떻게 되죠? Z는 이거는 IN 곱하기 100분의 얼마?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2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2분의 ZIN 곱하기 100이니까 Z 넘어가면 IN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2라고 했습니다. 맞죠? 분의 2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약분이 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단락 전류를 구하는데 이 방법이 뭐다? 이 방법이 옴법입니다. 옴의 법칙을 이용했다고 해서 옴법. 그 다음에 이 방식이 뭐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 곱하기 정격 전류니까 이것이 뭐다? 퍼센트 임피던스법. 즉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단락 전류의 크기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ohm법보다 퍼센트 임피던스로 계산한 요 방식을 더 많이 씁니다. 이거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 곱하기 전격 전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10%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10%다. 알고 있고 전격 전류가 100A다. 그러면 단락 전류 얼마? 단락 사고 발생하면 얼마? 단락 전류가 IS는 얼마? 10분의 1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 1000A가 흐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IS를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전압과 용량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력은 단상에서는 얼마? Vn IN이죠. 삼상에서는 루트 3배 Vn IN이죠. 그래서 단상에서는 얼마? IN 대신에 Vn분의 P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삼상에서는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루트 3 Vn분의 P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있는 거 있죠?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요 유도 과정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서도 보통 우리가 삼상을 얘기 많이 하죠. 삼상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전압은 뭐예요? 대지전압, 상전압, 선간전압 중에서 지금 요 공식 전력 구할 때 루트 3의 전압 전류 들어가는 공식에서는 선간전압과 선전류입니다. 3이 들어갈 때는 상전압과 상전류지만 루트 3이 들어갈 때는 선간전압과 선전류예요. 그래서 이때 전압은 선간전압이 된다. 선간전압이 된다. 예. 그래서 단락 전류를 이러한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ohm법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전격 전류가 주어지면 퍼센트 임피던스 100 곱하기 전격 전류. 그 다음에 전압과 전력이 주어지면은 요렇게 삼상에서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단락 전류고요. 그 다음에 단락 용량입니다. 한번 보세요. 단락 전류만큼 중요한 것이 단락 용량인데 이러한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보세요. 평상시에 100V에 100A를 흘린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전격 용량으로 합니다. 전격으로 100V 100A 흘리면 이때 얼마? 전력은 1000V 암페어의 전력을 그냥 통과시키면 돼요. 그런데 단락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전압이 똑같은데 100V에 전류가 1000A가 흘렀습니다. 1000A 흘렀다. 그러면 용량 얼마? 10만 볼트 암페어가 되죠. 그러면 이 용량은 우리가 그냥 흘려야 될 용량이고요. 이 용량은 단락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차단을 시켜야 될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 용량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단락 용량이라고 해요. 단락 용량. 단락 용량.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력을 구할 때 우리가 보세요. 그냥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전류.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전류하면 이것은 뭐다? 전격 전력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전격 전압에 충전 전류가 들어갔다. 충전 전류. 그럼 이때 전력은 뭘까요? 전류에 따라서 달라지죠. 충전 전력이 됩니다. 충전 전력, 충전 용량 이렇게. 여기다 전격 용량 이렇게. 그러면 전격 전압
곱하기 전류가 단락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용량이다? 단락 용량 혹은 단락 전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전력보다는 용량이라고 더 많이 해요. 담을 수 있는 그릇에서 단락 용량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단락 용량 PS라고 했을 때 얘는 V 곱하기 뭐다? IS 단락 전류가 되는 겁니다. 단락 전류. 그러면 PS는 V 곱하기 IS는 뭐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IS는 앞에서 했지만은 IN이죠. IN. 네. IN. 그러면 V 곱하기 IN은 뭐요? V 곱하기 IN은 용량입니다. 전격 용량. 그래서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 곱하기 V 곱하기 IN이니까 이러한 전격 용량이 된다. 전격 용량이 된다. 만약에 삼상이라고 하면은 V 곱하기 IS에 여기에 루트 3만 붙이시면 돼요. 루트 3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3의 IS 이렇게 되고요. 삼상 단락 용량이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제가 똑같이 얘기했는데 단락 용량하고 차단 용량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필기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단락 용량은 뭐냐면 단락 전류가 흐를 때의 용량이고요. 차단 용량은 그 단락 전류가 흐를 때 흐르는 단락 용량에서 더 나아가서 차단까지 시켜야 될 그 용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차단 용량이 단락 용량보다는 조금 더 커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락 용량은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단기를 통해서 흐르는 그 용량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크지만 차단 용량은 흐르는 그 용량을 두고 볼 수가 없고 차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흐르는 용량보다 조금 더 큰 용량이 차단 용량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P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 곱하기 요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칭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예요. 단락 용량은. 그런데 차단 용량은 공칭전압이 아니고 정격전압입니다. 곱하기 단락 전류. 예를 들어 우리가 공칭전압 22.9kV일 때 정격전압은 25.8kV입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더 크죠. 10% 정도 정격전압이 공칭전압보다 더 크고요. 그러니까 차단 용량이 단락 용량보다 좀 더 큽니다. 10% 정도. 예. 근데 보통 필기에서는 어느 정도 구분 없이 하셔도 되고요. 실기에서는 반드시 구분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삼상 단락 용량은 여기서 V는 공칭전압이고요. 공식적으로 칭하는 그 전압이고 삼상 차단 용량에서 V는 정격전압입니다. 차단기의 정격전압이에요.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장 계산, 즉 단락 고장 계산 순서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보세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돼요. 보통 여기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요. 차단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단락사고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발전기가 100메가볼트 기준으로 20%입니다. 100메가볼트 기준으로 20%고요. 이 발전기는 200메가볼트 기준으로 10%예요. 20%. 얘를 10%로 할게요. 10%, 20%입니다. 그 다음 이 선로 있죠. 선로도
200메가 기준으로 10%를 할게요. 10%.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선로가 있을 때, 이 지점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이 얼마여야 하는가? 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얼마짜리로 선정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봅니다. 교재 보시면 단락 고장 계산 순서가 있는데, 기준 용량의 선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200메가도 있고 200메가도 있고 200메가 있는데 100메가, 200메가, 200메가 100메가, 200메가, 200메가 중에서 기준을 뭘로 선정하느냐? 100메가로 해도 되고 200메가로 해도 돼요. 근데 200메가 많으니까 기준을 200메가 PN을 200메가 볼트 암페어로 선정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G1이라고 G2를 합니다. G1, G2라고 두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를 기존 용량으로 환산합니다. 환산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분의 ZP죠. 10V 자승분의 ZP입니다. 따라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용량에 비례합니다. 그럼 보세요. 얘하고 얘는 200메가 20%, 200메가 20%, 200메가 기준으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환산되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100메가의 10% 얘는 200메가를 기준으로 했죠. 따라서 200메가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200메가 볼트 암페어로 하면 이것은 몇 프로가 된다? 20%가 되죠. 왜? 비례하니까 100메가 기준으로 10%면 200메가 기준으로 2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퍼센트 임피던스를 기준 용량으로 환산합니다. 기준 용량 구하는 방법은 자기 용량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자기 퍼센트 임피던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 퍼센트 임피던스의 합산이에요. 합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얘하고 얘는 병렬이죠. 병렬입니다. 그러면 병렬인데 200메가 기준으로 20%와 20%입니다. 20%가 얼마? G1과 G2의 합성 임피던스는 G1과 G2는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합성 임피던스 얼마? 20%가 10%가 돼요. 10%. 그 다음에 선로의 임피던스는 얘들하고 직렬입니다. 맞죠? 선로 임피던스는 직렬입니다. 그래서 10%와 10%가 직렬이니까 토탈 임피던스는 발전기의 합성 임피던스 플러스 선로의 합성 임피던스 하면 얼마? 전체 합성 임피던스는 20%가 되는 겁니다. 20%.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단락 용량을 구한다. 그럼 얼마야? 단락 용량은 앞에 공식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인데 퍼센트 임피던스 20%죠. 20%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얼마? 200메가 암페어 하면 얼마? 1000메가 암페어. 즉 이 차단기는 1000메가 암페어의 용량만큼 차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압과 우리가 단락 전류를 한번 구한다고 하면 이때 전압이 22.9kV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전압이 22.9kV라면 단락 전류는 뭐다?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3상이면 루트 3 곱하기 V분의 P 얼마요? 20분의 100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전압 22.9kV kV 13승이고요. 얘는 기준 용량이죠. 기준 용량 얼마? 200메가니까 200 곱하기 15의 6승. 이런 식으로 단락 전류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락 전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차단기의 차단 용량이 개통의 단락 용량보다는 최소한 같거나 큽니다. 최소한 같거나 커요. 요런 개념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락 사고를 PU법으로
피요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 그랬죠. 퍼센트 임피던스법, 옴법, 대칭 좌표법. 대칭 좌표법은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피요법이 있는데, 피요법은 뭐냐면 이런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2분의 IZ였습니다. 곱하기 100%인데, 피요법은 2분의 IZ입니다. IZ. 끝이에요. 끝. 곱하기 100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만약에 30%다. 이러면 피요법을 하면 100을 안 곱했으니까 얼마? 0.3 피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피요법은 퍼센트 임피던스에서 100%를 곱하지 않은 것, 그것이 피요법입니다. 개념은 퍼센트 임피던스와 동일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대칭 좌표법에 의한 고장 계산입니다. 대칭 좌표법에 의한 고장 계산. 이 개념은 우리가 회로 이론 교재에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회로 이론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락사고는 앞에서 했던 퍼센트 임피던스나 옴법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고 대칭 좌표법에 의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 좌표법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개념 한번 설명드릴게요. 대칭 좌표법이 뭐냐면 VA는 V의 0도, VB는 V의 240도, VC는 V의 120도입니다. 120도인데 이것을 대칭 좌표법으로 나타내면 이것은 그냥 V, 얘는 240도는 A제곱 V, 얘는 AV,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이 대칭 좌표법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VA, 나머지를 우리가 교재 없지만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렵고요. 양이 너무 많고, 우리가 VA, VB, VC, 그 다음에 V0, V1, V2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상분 VA, VB, VC를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V0, V1, V2 영상분, 정상, 역상분을 VA, VB, VC A상, B상, C상으로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가 대칭 좌표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기는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로 이론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칭분 전류가 있는데 여기 영상문 전압, 정상문 전압, 역상문 전압인데 전류도 똑같아요. 영상문 전류, 정상문 전류, 역상문 전류입니다. 그래서 영상전류가 의미하는 것은 크기가 같고 같은 위상가가 가진 평형 단상 전류입니다. 얘는 크기와 위상이 동일한 공통성분이에요. 공통성분이고 지락고장 시 접지 계전기를 동작시키며 얘는 지락 고장 시 땅으로 흐릅니다. 중성선으로 흐려요. 접지선으로 흐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접지선로 해서 땅으로 흐르는 것이 영상분입니다. 그래서 접지 계전기를 동작시키면 통신선에 대한 전자 유도장애, 이게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접지선에만 흐르고 비접지선의 경우 흐르지 않는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접지선에만 흐르고 비접지선의 경우 흐르지 않는다. 땅으로 세 선이 공통으로 합해져서 흐르는 겁니다. 그 다음 정상전류는 평형 3상 교류로서 전원과 동일한 상회전 방향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이것이 정상분입니다. 정상분이고 전동기에 회전하는 토크를 발생시켜요. 역상분은 요 두 개가 바뀐 겁니다. 역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바뀐 것이고 얘는 전동기의 제동력을 발생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우리가 고장 종류별로 해석을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일선 지락사고가 가장 많아요. 일선 지락사고 가장 많은데 일선 지락사고를 해석하면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모두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간 단락사고는 정상분과 역상분만 존재하게 되고, 삼선 단락사고가 있습니다. 삼선 단락사고는 정상분만 존재하게 돼요. 정상분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칭답변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가 일선 지락 사고에 대해서만 다음 시간에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식이 시험에 워낙 잘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 지락 사고만 유도하면 나머지까지 하기는 좀 양이 너무 많고요. 좀 노력 대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일선 지락 사고를 같이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기 전에 발전기의 기본식이 있습니다. 발전기에서 기본식이 있는데, 발전기에서의 우리가 출력되는 전압 있죠. 출력되는 전압이 영상문 전압, 정상문 전압, 역상문 전압이 있는데, 이것도 회로 이론에 다 나오는 겁니다. 예, 뭐 결과 회로 이론, 그 과정은 회로 이론을 참고해 주시고, 이때 영상문은 마이너스 I0 Z0, 이때는 EA의 마이너스 I1의 Z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2의 Z2에서 요 관계된 요 식도 다음 시간에 일선 지락 사고 해석할 때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 했던 내용이 결과적으로 보면 공식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전압이 대지전압인지 선간전압인지, 이 전압의 크기가 뭐 볼트인지 킬로볼트인지, 뭐 이러한 자질구레한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대충 공부하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에 있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